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감추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그렇기에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들이 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절제와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존경을 받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당신이 털어놓은 비밀들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관심거리일 뿐 진정한 위로나 해결책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비밀들이 당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춰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비밀로 간직해야 하는가? 김영석의 지혜를 빌려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자녀들의 실패와 아픔을 감춰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다. 그들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아프고 그들이 실패하면 부모도 함께 무너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일과 같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과 안도감이 숨어 있다.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에 위안을 얻는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것이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늘 이렇게 당부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가문이 당한 치욕을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며 후세에 남을 업적을 쌓아갔다.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낙인이 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실패담은 따라다닌다. 아, 그 집 아들이 예전에 사업 망했던 그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서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된다.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과거의 실패담이 발목을 잡는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자녀가 이혼을 했다면,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녀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모든 것은 가족만이 알아야 할 일이다. 이웃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친구들 앞에서 푸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라. 물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당신이 직접 말하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어 널리 퍼져 나간다. 하지만 그들의 짐작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퍼뜨리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문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 자녀의 실패를 보호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대신 조용히 그들을 지지하고 묵묵히 그들을 도우라.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 필요하다면 경제적 지원도 하고 정서적 지지도 해주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은밀하게 하라. 자녀의 실패는 부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다. 그 시험을 침묵으로 통과하는 부모만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실패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도 말라. 형은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말은 상처만 더할 뿐이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 지금 실패한 자녀가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다.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에 대한 불만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위가 못마땅해도 그것을 이웃에게 털어놓는 순간 가족 전체가 망신을 당한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숨겨라.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약자가 된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고 경제적 여유는 곧 사회적 지위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김영석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가난 자체보다 가난한 사람이 받는 차별에 더 민감하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예전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조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만남의 자리에서도 소외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혹시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혹시 빌려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는 것이다. 결국 하소연을 통해 얻고자 했던 위로는커녕 더 큰 고립감만 얻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주거비 문제,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지원, 빈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을 일은 아니다.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로 파악하라. 그래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내에서만 의논하라.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라.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말라.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알 권리가 있고 도울 의무도 있다. 만약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라.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갉아먹을 뿐이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괜찮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해보라. 비싼 옷을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해서 입어라. 여행을 자주 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라.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즐겨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경제력과는 별개의 문제다. 김영석도 유배 생활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훌륭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긴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생기고 시력이나 청력도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한다. 또 그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견을 물어보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영향력도 줄어든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 커졌다. 조그만 이상 증상에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의료 정보에 노출되면서 건강 염려증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김영석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존재감과 위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고 의사와는 솔직하게 상의해야 한다. 또한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정도와는 건강 문제를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라.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라.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괜찮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라.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라. 건강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건강 정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도 말라. 인터넷에는 의료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말라.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라. 무엇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많은 질병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라. 김영석도 유배 생활 중에 건강상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연구하고 저술했다. 건강 문제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성공담을 자주 들려주면 역효과가 난다. 그들은 꼰대라는 낙인을 찍고 거리를 둔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겠다는 식의 말과 함께 과거 자랑을 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과거의 성공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과, 사업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이나 수상,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기여,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경험 등등 이런 경험들은 분명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정조시대에 총애받던 관료였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바로 그 시기에 나왔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면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접근하라.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자랑이 아닌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라. 과거의 성공담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보물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들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지는 말라.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또한 과거의 실패담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같은 후회의 말들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대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라.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특히 주의하라.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은 삼가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김영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5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말라.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 가족 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도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가족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 상속이나 재산 문제, 결혼이나 이혼 문제, 직업이나 진로 선택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복잡하고 민감해서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번 퍼진 이야기는 당사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긴다. 김영석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의 문제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유배 중에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디라는 뜻이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라.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지 판단하라. 많은 가족 갈등들이
일시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가족 회의를 통해 해결하라. 당사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하라. 가족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특히 손자, 손녀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녀들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시대가 바뀌었고 양육 방식도 달라졌다. 당신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라.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라.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이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라.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갈등들은 해결된다. 여섯 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예리해진다.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이 느껴지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답답하다.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친구들의 판단 실수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험담과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나를 비판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진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 험담의 유혹은 매우 강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명함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또한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험담들 말이다. 하지만 험담에는 중독성이 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뜨리게 된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김영석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특히 정치적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치적 견해는 개인차가 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다른 견해를 비판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뿐이다.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도 삼가야 한다. 옆집에서 요즘 부부 싸움이 심하대. 저 집 아들이 또 사고를 쳤대. 같은 이야기들은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진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퍼뜨릴 이유는 없다. 주보랭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종교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판하지는 말라. 젊은 세대에 대한 일반화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은 말들은 세대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그 비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하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좋은 선택이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라. 저 사람은 틀렸어 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라.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도 말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적당히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하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좋은 일들을 나누고 희망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려 할 것이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많은 부조리와 불의를 목격했지만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것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후세에 도움이 되는 저작을 남겼다. 비판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험담 대신 건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소연하지 않았고 적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지만 성급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침묵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쌓아주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다움을 갖게 된다. 침묵은 여러 종류가 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침묵,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침묵, 남을 해칠 수 있는 말에 대한 침묵, 불필요한 것에 대한 침묵, 시기상조인 것에 대한 침묵 등등. 이 모든 침묵들이 당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에 침묵이 중요하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실망했을 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서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영석은 또한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라고 했다. 침묵은 이런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게 만든다.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말하기에 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침묵은 미스터리와 매력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적당한 신비로움을 가진 사람이 더 흥미롭다. 침묵하는 사람의 말은 더 무게가 있고 더 주목받는다. 하지만 침묵이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하고 중요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침묵과 발언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지혜다. 사생활을 감추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경영하라는 의미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진정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들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소연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과거 자랑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친다.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영석은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라고 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은 평안하게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준다. 침착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된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화가 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혼자 남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라.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수선함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의 말과 침묵에서 시작된다. 사생활을 감춘다고 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의미다. 표면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이다. 깊은 관계는 많은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한다. 그런 신뢰가 쌓이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가까운 사람 몇 명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깊은 대화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다. 조금씩 천천히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가라. 무엇보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를 찾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라. 사생활을 감추고
침묵을 지키면서 생기는 여백을 활용하라.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를 더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하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어 보라. 몸과 마음에 좋은 활동들을 찾아서 해보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보라. 자원봉사, 종교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라.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배우자와의 산책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라. 이런 시간들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다. 자신만의 성찰의 시간도 가져라.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라.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시간들이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 준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 평안은 침묵에서 나온다. 김영석의 마지막 시는 혼인 6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시였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과거를 원망하거나 현실을 한탄하지 않았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평생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다.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켰다. 그 결과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신도 그런 노후를 맞이하라. 사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라.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어른다움을 결정한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드러내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다. 진실하되 신중하라는 것이다. 솔직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것이다.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서 말하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김영석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함은 참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피어난다. 당신이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품격과 지혜를 남기고 싶지 않은가? 후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참 품이 있는 분이셨다. 지혜로운 어른이셨다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유산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된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용하고 꾸준한 품격, 일관된 신념, 변치 않는 원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현명한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김영석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고 당부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남긴 것이다. 감상적인 말이나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전한 것이다. 당신도 그런 유산을 남겨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현명한 침묵의 가치를 보여주라.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라. 이제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라.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냄보다는 간직함으로 살아가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진정 아름다운 황혼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